혁신센터가 오늘 여수에 문을 열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의 허브 역할이 기대됩니다. 메르스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도내 첫 메르스 의심 환자는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시군 보건소들은 감염병 위기 경보 주의를 발령하고 대책본부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순천 지역의 재활용 쓰레기 수거함이 늘면서 환경위화원들과 용역업체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노동 강도는 강해진 반면 근무 환경은 열악하다는 주장인데 업체 측의 입장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수시가 웅천지구를 거점형 마리나 항만으로 지정 신청했습니다. 당초 엑스포장은 민간 투자가 어려워 이번에 대상지를 변경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전남 동부권 소식입니다. 앞서 보도된 바와 같이 전남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오늘 여수에 문을 열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전남 대기업으로 GS그룹이 참여한 혁신센터는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허브 역할이 기대됩니다. 첫 소식 김종태 기자가 전합니다. 대기업과의 연계로 중소기업을 밀착 지원하기 위해 시도별로 설립되고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 전라남도가 혁신센터를 이끌 전담 대기업으로 GS그룹을 선정하고 혁신센터 건립에 나선 지 7개월 만에 문을 열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2번째입니다. 개소식에 참여한 박근혜 대통령은 혁신센터를 통해 전남 지역을 농수산 청년 벤처 산업의 요람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름다운 문화유산이 어우러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친환경 웰빙 지역입니다. 전남 혁신센터는 환경 친화적인 바이오 화학 산업 생태계 조성을 지원할 것입니다. 전남 혁신센터가 들어선 곳은 여수시 덕충동 GS칼텍스 밸류센터. 기존 GS칼텍스의 최첨단 업무 시설을 활용하고 입주 기업의 생산 제품은 GS그룹의 글로벌 유통 네트워크를 통해 판매됩니다. 전남 혁신센터는 센터 출범과 함께 1,390억 원의 펀드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조성된 예산은 첨단 융복합 농수축산업과 관련된 20여 개 중소기업 지원과 창업에 쓰여지게 됩니다. 또한 여수의 화학산업 인프라를 기반으로 석유화학 산업을 대체할 바이오 화학산업 육성에도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20개, 30개 정도 벤처기업을 입주를 시켜서 이 숙소와 사무실은 24시간 오픈이 되며 저희들이 센터에서는 정부에 관계되어 있는 모든 기관을 총 이렇게 연결해서 그분들의 애로점까지 다 해결해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 박근혜 정부의 경제 모토로 지역 특화 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 들어선 전남 창조 경제혁신센터. 앞으로 중소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이끄는 구심체로 전남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지 지역민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메르스 관련 소식입니다. 메르스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도내에서 최초로 신고된 메르스 의심 환자는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남도는 서울 소재 종합병원에서 배우자 병원 진료에 동행했다가 첫 번째 메르스 환자와 3m 거리에서 5분 동안 접촉한 후 고열 증상을 보였던 A씨가 최종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A씨와 접촉해 자가 격리 중인 모든 접촉자들의 격리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전남도는 또 의료기관에서 메르스 의심 환자를 진료할 경우 관할 보건소에 반드시 신고하고 주민들에게도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여수시 보건소가 메르스 국내 환자 발생과 관련해 감염병 위기경보 주의를 발령하고 관리대책본부 운영에 나섰습니다. 여수시 보건소 측은 이달부터 비상근무조를 편성해 평일은 물론 휴일에도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비상근무하고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키로 했습니다. 비상근무조는 메르스 환자와 의심 환자 모니터는 물론 환자 접촉자 중점 관리를 통해 메르스 확산 예방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지난해부터 순천에 재활용 쓰레기 수거함이 크게 늘었습니다. 이 때문에 미화원들은 업무 강도가 높아지면 근무 환경은 여전히 열악하다고 반발하고 있는데요. 업체 측은 노조가 시위에 나선 건 다른 의도가 있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문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천 지역 쓰레기 수거 업무를 담당하는 한 용역업체. 지난해 1분기 이 업체는 78곳에서 재활용 쓰레기를 수거했지만 올해는 280곳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민 편의를 위해 순천시가 수거함을 대폭 늘렸기 때문입니다. 이 회사를 포함해 순천 지역 4개 용역업체가 쓰레기를 수거하는 지점은 모두 930곳.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작업량이 원통이 많다 보니까 보존도 힘들다 그러고 마음을 막 종잡을 수가 없어요.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업체에 지급한 용역비도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3배 이상 늘어난 상황. 하지만 환경미화원들은 인력이나 장비가 확충되지 않았고 근무 여건도 나아진 게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작업량 증가함에 따라 인력 증원과 차량 정차를 했으나 그에 상응하는 대책을 내놓지도 않았고,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조만간 올해 용역 계약이 소급 적용되면 업체당 수천만 원의 용역비를 순천시에 반납해야 하고 인력이나 장비를 추가 투입할 정도로 업무 강도가 늘지 않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노조에서 탈퇴한 직원을 해고해달라는 요구하고, 그리고 또 징계 철회 요구를 저희가 회사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압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지금 집회를.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순천시는 해당 업체와 근로자 간의 문제라며 개입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여수시가 웅천지구를 거점형 마리나 항만으로 지정하기 위한 행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여수시는 최근 해양수산부가 전국적으로 공모에 나선 마리나 항만 개발 사업에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신청된 지역은 여수 웅천지구를 포함해 부산 영도구와 경남 창원 항만 등 6곳이며 다음 달 위치 여건 등을 고려해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됩니다. 여수시는 요트 계류장 등 각종 관광시설 등을 갖춘 마리나 항만을 당초에 엑스포장으로 계획했지만 민간 투자업체를 선정하지 못해 이번에 웅천지구로 신청지를 변경했습니다. KBS 한국방송이 수신료 현실화를 전제로 로컬 방송의 광고를 완전 폐지하기로 해 지역 방송의 광고 생태계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조대현 KBS 사장은 수신료 인상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ETV는 평일 밤 9시까지 광고를 없애고 로컬 방송의 광고도 완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럴 경우 KBS의 광고 수입이 연간 2천억 원 이상 줄게 돼 전체 미디어의 재정 여건이 개선되면서 지역 방송의 제작 여건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특히 KBS는 재정에서 수신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져 국가기관 방송의 책임성을 보다 강화할 수 있게 되고 MBC 등도 무한 경쟁에 내몰린 방송 시장에서 상업 유료 방송과의 차별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걸로 기대됩니다.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을 조제 판매하거나 약을 잘못 지어는 경우 어떻게 처벌될까요? 약상 파파라치의 폐단을 줄인다며 약사들에게 관대한 처분이 내려지면서 위반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김진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갑상선 질환을 앓고 있는 30대 임신부가 처방받은 약입니다. 보름 동안 처방대로 복용했지만 호르몬 수치가 정상보다 높아졌습니다. 약국에서 의사가 처방한 약 A가 아닌 임신 전 복용하던 B를 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임신부는 처방받은 대로 하루 3차례 약을 복용했지만 약국이 잘못 조제한 약은 특성이 달라 임신 전에도 하루 2차례만 복용하던 약이었습니다. 갑상선 수치가 이제 기존보다 좀 더 올라갔었어요. 그 약도 센 건데 그걸 좀 가다 복용을 한 거죠. 약사가 아닌 직원이 약을 조제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약국 측과 피해자가 합의하면서 행정당국이 잘못을 따지기 힘들게 됐습니다. 지난달 목포의 다른 약국에서도 직원이 진통제를 판매했지만 약사가 약국 안에 있었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되는 등 적발뿐만 아니라 처벌도 쉽지 않습니다. 옆에 약사가 있었을 때 이제 주로 그 비약사가 전달하는 그런 것만으로는 처벌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판례들이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전남에서 단속에 적발된 약국은 164곳.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조제 판매하거나 처방전을 임의로 바꿔 다른 약을 조제한 약국이 가장 많았지만 대부분 과징금 처분에 그쳤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2015 광양만권 고용생태계 조성포럼이 오늘 월드마린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려 김일태 한국지역경제학회장 등 참석자들이 일자리 미스매치 해결책은 무엇인가란 주제로 지역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다. 광양시는 이번 고용 포럼을 통해 제기된 지역 고용 전문가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고흥군 도화면 발포리 발포만호 이순신 오동나무터에 장군의 공인 정신을 기리는 오동나무 일화비를 건립하고 그 앞에 바닥돌로 다져진 청렴광장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고흥군은 청렴광장에는 이충무공의 탄신연도를 의미하는 바닥돌 1,545개를 개당 3만 원씩 분양하고 분양자가 신청한 청렴 글귀를 새겨 깔기로 했습니다. 순천시는 승주읍 등 9개 보건지소에 온열기와 진동 안마기, 발 마사지 등 다양한 건강 장비를 갖추고 주민들이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순천시는 특히 농촌 지역 고령화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관절염 등 만성질환 주민들을 위해 건강 관련 장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여수 지역 9개 교육 시민단체로 이뤄진 여수교육희망연대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여수시의 사립외고 수립은 현재의 교육 정책과 지역의 교육 환경 등을 외면한 정책이라며 명문고 육성 계획에 대한 공청회 개최를 요구했습니다. 또 여수교육지원청이 교육 문제인 사립외고 설립에 대한 입장을 유보하고 있다며 확실한 견해를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전남지방경찰청과 협의를 거쳐 이순신대교 6.4km 상하행선 양방향 시점과 종점에 단속 카메라 9대를 오는 8월까지 설치하고 한 달간 시범 운영을 거쳐 10월부터 구간 과속 단속에 나섭니다. 구간 과속 단속은 단속 구간의 이동 거리를 기준으로 차량의 평균 속도를 계산해 과속 여부를 판정하는데 이순신대교 구간의 제한 속도는 시속 60km입니다. 지금까지 데스크 단신이었습니다. 여수시가 오는 8월 13일부터 나흘 동안 열리게 될 제10회 전국 해양 스포츠제전 준비에 본격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여수시는 최근 전국 해양 스포츠제전 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여수시 체육회 김광중 상임부회장을 추진위원장으로 추대하고 위원 27명도 위촉했습니다. 추진위원회는 해양 스포츠제전 교통과 숙박, 안전 등의 지원 업무를 맡게 되며 이번 제전엔 요트 등 8개 종목과 다양한 체험 행사 등이 열려 선수와 관람객만 5만여 명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도내 상업계열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참여한 전남 상업경진대회에서 전남 동부 지역 학교들이 선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도교육청은 전남 지역 22개 학교 38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한 2015 전남 상업경진대회에서 순천 청암고가 금메달 3개, 은메달 5개, 동메달 6개를 획득해 종합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회계 분야에선 순천 효상고, 비즈니스 영어는 한국항만물류고, 금융실무는 여수정보과학고가 각각 1위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편백숲이 조성된 고흥 파령산에 치유의 숲이 조성됩니다. 고흥군은 전남도가 416헥타르의 편백림이 조성된 파령산에 치유의 숲 조성 계획을 승인함에 따라 오는 10월 국비 등 사업비 280억 원을 투입하는 치유의 숲 소송공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고흥군의 치유의 숲에는 2,460제곱미터의 테라피 센터와 치유의 숲길, 또 물놀이터와 전망대 쉼터 등이 갖춰져 힐링 휴양 관광지로 각광받을 걸로 기대됩니다. 순천만 자연생태공원의 사전 예약제 도입으로 탐방객들이 분산되고 있습니다. 순천만 자연생태공원은 지난 4월부터 사전 예약제를 도입한 결과 순천만종을 통해 순천만을 찾은 관람객이 올해 33.1%로 늘어 분산 효과가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